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컬처팝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폭락.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2월 2일 오후에요. 지금 오늘만 가격이 18.49%가 빠졌다. 아침에 한때는 뭐 20 몇 프로가 빠졌다. 지금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가상화폐들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4분의 1 정도가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1,000만 원 선이 무너져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보더라도요. 이제 가상화폐의 대탈출, 폭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컬처팝에서 다루는 거는요. 이 문제를 경제만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간의 심리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독특한 지금 환경이 있고 20, 30대의 세대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으로 보자면 이 문제가 정말 이해가지 않는 일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거대한 부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의 방송을 하면서 니김이 무슨 꿈을, 희망을 비트코인에 걸어요 라고 했다고 이 문바들이라고 부르는 문구로소리들이 제 그 방송을 자막까지 친절하게 달아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폭락에 화가 난 정부의 규제 정책에 화가 난 청춘들의 황장수 말이 마치 무슨 성경이나 불경처럼 되는 것처럼 온 사방에 퍼뜨리는 걸 봤습니다.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비트코인에 화가 난 청년들에게 문정권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그 청년들을 대신해서 문정권을 공격할 거니까 세를 모으자 해서 또 저를 뭐 찾아오겠다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요, 벌써 문구로서리들을 좋아라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의 보수, 제가 봤을 때 수구인 사람들 좋아라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한 것은요, 딱 보면 저쯤 되면 살면서 온갖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제 자신이 돈을 버는 데는 별 재주가 없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판단할 능력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정권이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가지고 청춘들에게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도 대충 봤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날 출구가 없는 청춘들이 어떻게 중독적으로 빠져드는가,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로 이 청춘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한국의 IT 산업의 기대주의자,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술을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앞장선 기술 테크노크라트들이나 그들과 연결된 자본가들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넥슨 같은 한국의 3대 IT 재벌들이 전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계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한 집단들이라는 분노를 제가 금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먹이 사슬 커넥션에서 온갖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 대고 어렵게 이 가상화폐의 본질을 이렇게 흐트리면서 본질은 매우 아주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버리고 비본질, 새로운 기술이다. 그리고 앞으로 화폐를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이 헛소문들을 퍼뜨리는데 다들 일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구조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문정권이 출범 이후에 10배쯤 뛰도록 가상화폐를 방치한 이유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5,600억이 해킹되었던 문제,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거래소 해킹이 속출하는 사례 또한 이 가상화폐 거래판이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세계 5위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본격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보면 미국의 재무차관이 한국에 와서 금융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만나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돈 세탁,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요. 또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이 가상화폐 등과 관련되는 내역을 이렇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에는 북한이나 범죄 집단과 관련된 부분 또한 이렇게 그 배경에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건데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를 다 추방해버렸고, 중국 내부에서 이 팔고 살 수도 없게 만들었죠. 채굴도 불가능하게 했고, 이제 미국이 조사에 들어서고 한국조차도 실명제를 하겠다고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정부들이 나서서 가상화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가고 있는데요. 이 31일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을 일부 거래소에서 조작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차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와 같은 사기술이고 암호칩에 불과한 이것이 화폐로서의 거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이 이 정도로 비싸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도박 수단을 24시간 누구나 할 수 있는 도박 수단을 만들어내어서 그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몇몇의 장난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서서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는 것은 CFTC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모든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상품이나 선물 옵션 등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성을 심사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이 상품 선물 거래소가 지난해 12월 세계 5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와 가상화폐 스타트업 테드 관계자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피넥스는 가상화폐 거래소고요. 세계 5위에. 이 테드라는 것은 가상화폐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화폐용 전자상품권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나 원화로 이 가상화폐를 바로 살 수 없고 이 개인이 이 가상화폐 구매자가 테드에 입금을 하면 테드에서는 1달러당 1테드라는 이런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전자상품권을 발급을 하고 이 전자상품권을 가지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어디 좀 들어본 것 비슷하지요. 바다 이야기 때 정부가 상품권 회사들을 그때 노무현 정권과 가까운 몇몇 회사들한테 허용해줬고 이 전자오락 상품권은 바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현금을 딸 수는 없으니까 바다 이야기를 해서 돈을 따는 방법이 현금을 가지고 칩을 바꿔서 그 칩으로 바다 이야기 게임을 하고 따면 그 칩을 갖고 오면 돈 대신에 상품권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테드 코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블록체인 기술이니 대중을 향해서 어려운 말로 사기치지 말고 이거는 옛날에 바다 이야기는 눈앞에 보이는 실물 도박이었다면 이것은 사이버 도박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 테드라는 것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막힌 점을 노려가지고요. 해외 거래소가 돈 세탁 등의 문제 때문에 왜 마약 조직이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사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어떤 상품권을 이렇게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할 수 있는 테드라는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23억 달러 어치인데 이 회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억 불밖에 없고 나머지 19억 달러가 2달 사이에 지금 어디로 갔는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잔고는 4억 4,300만 달러, 4,700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의 가격은, 그러니까 테드코인의 가격은 4억 2천만 개로 잔액이 테드코인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옛날에 금본위제일 때 지폐나 이 구리의 화폐를 발행을 할 때 그만큼의 또 금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한마디로 이 불태한 화폐로 바꿨더라도 그것이 국가라는 권위 때문에 유지되죠. 한국이 지금 전부 돈 갖고 가서 금 달라 하면 한국은행에서 줍니까? 안 주지만은 한국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 국가가 망하면 한국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전쟁 나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몇 발 쐈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물건을 살려면 만약에 이 전쟁 양상이 우리한테 좀 불리해질 것 같으면 한국 돈은 어디다 써요? 산에 올라가가 불 피우거나 밑 닦는 데만 사용이 될 겁니다. 금은요, 어디든지 금을 갖고 가면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걸요. 자, 그런데 이 테드코인이 그 이후에 이제 감사를 없었는데 11월, 12월에 19억의 테드코인을 집중적으로 발행했는데 은행 잔액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테드코인 측에서 지급 능력이 없는 불법 테드코인을 대량으로 발급을 했다라는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불법이죠. 지급 능력이 없는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돈을 갖다 줬을 건데 그 돈은 딴 데로 빼돌리고 한마디로 테드코인은 그냥 찍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랄만 일이 또 있죠. 이 비트넥스라는 이 세계 5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 테드코인을 발급하는 테드라는 회사의 주인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가 지 마음대로 상품권 발행해서 지 도박장에서 지 마음대로 도박을 하도록 장난을 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량으로 불법으로 무려 19억 달러어치의 테드코인을 발급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그냥 지 말 한마디에 실제 돈은 안 들어왔는데 테드코인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시세 조작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비춰지고요. 자, 이렇게 대량으로 불법 상품권 테드코인이 발급되는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6,000달러에서 19,000달러로 3배까지 이렇게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이 이 테드와 한마디로 비트피넥스가 대량으로 발급된 불법 상품권인 테드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한마디로 수요를 늘려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장난을 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테드 측은 일상적인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에서 확증이 없이 이걸 덮치지는 않겠죠. 이 지금 여파가 세계적으로
하루 만에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을 낮춰버리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테드 코인의 불법 발행을 통한 가격 인위적 조작이 이렇게 드러나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하고요.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문제, 제가 이거는 일종의 폰지 사기라는 문제가 입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투명성이 훼손된 암호칩에, 사이버상의 암호칩에 불과한 부분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사고 팔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가에 대한 한마디로 대중들의 자각이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테드를 통한 거래 비중이 비트코인의 세계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당국의 조사 사실이 알려진 뒤에 1시간 만에 약 32조가 증발했다면서 사기임이 확인되면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20%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10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의 수준으로 돌아가겠지요. 자, 지금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금요일 날 지금 오후에 한 3시가 돼 가고 있는데 92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19%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해서 다른 나라보다 20에서 한 30% 정도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부로 역프리미엄이 발생이 되었어요. 자, 지금 오히려 세계의 가격 추세보다 더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이전에 김치 프리미엄이 세계의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갖다가 한국에서 주도해서 이 시세를 갖다가 올리고 내림으로써 한국 시장에 상당히 이 가치가 세계의 보편적인 가상화폐 가치보다도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이제 국제거래 가격보다도 더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 투자자들 상당수가 벌써 빠져나갔다는 거죠. 큰 손이라는 놈들은 다 어젯밤에 털고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 제일 이 총아죠. 대장주라고 부르는 삼성전자 같은 부분인데 3개월 만에 1000만 원대가 무너지고 오늘 아침에 일시적으로는 900만 원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아까 말한 비트피넥스와 테드에 대한 조사가 지금 결정타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역프리미엄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발을 뺐는데 오늘 발을 뺀 사람들은 대부분 큰손 장난치는 사람일 겁니다. 얼마 전에 각종 탐사 프로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그것보다 더 규모가 작은 가상화폐들을 크지 않은 돈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그 커넥션이 폭로된 적이 있죠. 자, 비트코인이 오늘 금요일 아침에는 국제 시세보다 한 4% 정도 낮았고요. 나머지들도 국제 시세보다 더 낮고 이 방송을 하는 현 시점에서도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한국의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건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오늘 아침에 이 암호화폐 가격 지수에 이렇게 포함되는 이 비트피넥스라는 중요한 거래소에 암호화폐 가격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890만 원 밑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그간에는 누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몇억을 벌었니,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니 하는 이야기들이 한간에 퍼져 있다가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혼했니, 자살했니 하는 이야기들만 집중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있던 한 대학생이요.
지난 31일 날 자살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한때는 한 2억까지 벌었는데 최근에 그게 폭락하니까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 30대 가운데 지금 이 비트코인 벌루라고 해서 가상화폐 우울증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소한 것에 분노가 폭발했다가 무기력해지고 불면증, 집중력 저하, 식욕 저하 등이 생기면서 극단적일 때는 자살에 빠진다는 건데요. 자,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데, 지인이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 걸 하고, 그러면 나도 그때 벌었을 건데 라는 이런 후회를 하고, 그래서 나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친구가 가상화폐로 큰 돈 벌었다 이러면 박탈감을 느끼면서 허무감을 느끼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우울증과 박탈감을 느끼고, 하다가 벌었다가 또 이런 사람도 그걸 느끼고, 또 하다가 그냥 따지도 못하고 읽기만 한 사람은 더더욱이 심하게 느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5, 60대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탈출구가 있었으면 우리는 탈출구가 없는데 이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희망이고 출구인데, 예? 왜 그걸 규제하려고 하냐? 한국 규제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중국이 규제해버렸고 미국이 수사에 들어가. 그 과정에서 조금만 조사를 해도 수많은 가격 조작, 시세 조작이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드러난 게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다 드러나면 아마 인류사의 튤립 사기에 이어 비트코인 사기가 새로운 또 역사로 남을 겁니다. 이걸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니김이 무슨 꿈을 비트코인에 걸어요라고 했고, 차라리 나한테 돈을 갖고 오면 장수 코인을 발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가격 등락이 심하고, 특히 어젯밤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자살하고 싶은 청춘들이 수십만 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오늘 지금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투자금 800만 원이 한 달 새 150만 원이 됐는데 사유재산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하고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2개월 만에, 지난 11월 27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올라갈 때였으니까. 자, 급기야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낮아지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욕을 하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이 청원 하단에는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목숨을 끊어야 되냐, 대한민국은 경제 독재 국가다, 6월 13일 선거에 지자체 선거 때 보자 등 7,440개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청원 과제안이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2,500만 원까지 갔던 이 가격이요, 넘었죠. 지금 얼마냐? 오늘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순간에 917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다른 가상화폐들도 대부분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다 떨어졌어요. 20%에서 25% 사이로 다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4분의 1 내지 5분의 1 토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동요하고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이 정권을 향해서 무서운 칼날이 되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살한 이 청년은요, 헬륨 가스를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 자파점에서 헬륨 가스를 구입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덮어쓰고 죽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참 안타까운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이 가정 불화나 이혼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자기 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부터 자식 부모 간에도 그렇고, 지금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자살부터 이 우울증까지 온갖 병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요, 일본의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그 코인체크에서
램이라는 가상화폐를 해킹을 당했어요. 고객들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해 놓은, 팔고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가상화폐 580억엔 5,600억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지난 1월 26일 이 해커가 서버에 침입을 해서 램 10개를 이체한 다음에 차례대로 1분당 1억 개씩 이 밤에 자정 4분부터 자정 9분까지 5억 개를 이체를 해버렸고요. 또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2,300만 개까지 다 이체를 했는데, 이 거래소는 오전에 11시나 돼서야 이게 날아간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해킹이 되지 않는 건데,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해킹이 쉽게 되냐. 일본의 마운트 콕스라는 데서 2014년에 4,700억 원어치가 털린 게 여태까지 기록이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피넥스, 아까 앞에 문제가 됐던 그 회사가 770억 원어치가 털렸고요. 한국에서 UBC 얼마 전에 170억 원어치가 털렸는데, 이번에 세계 최고의 사고가 나서 26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주가 사과를 하고 했지만 이 돈을 날린 사람들이 사실상 이 보상을 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상화폐가 털리느냐? 자, 가상화폐가 이렇게 타깃이 되고 쉽게 이렇게 털리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거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당초 고안한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갖다가 사고 팔려면 투자자들이 전자지갑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각자 전자지갑이 하나의 블록이 되고, 그것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 가상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세계의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요, 이런 분산 기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비슷하게 중앙 집중식 거래 방식으로 서버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계좌에 자기의 가상화폐를 넣어두고 원하는 만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전자지갑 안에 넣어둬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데, 거래소는 서버 같은 기존의 인터넷 행터와 중앙 서버 같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소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P2P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가 보편화되다 보니 이것을 사고 팔고 중개해주는 중개거래소가 있는데, 정작 그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지 않고 기성의 인터넷 서버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 모든 서버들이 아무리 이 방화벽을 설치해도 보안에 쉽게 뚫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커들한테 털리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언론에요, 채굴기 한 대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월 0.4개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현 시세가 50만 원이니까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기 한 대 가격이 400만 원이고 전기료가 13만 원인데, 그럼 이거 캐봤자 적자지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1년을 돌려야 본전이다 라는데, 지금 이 채굴기에는 이 그래픽 카드가 더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용량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고 가상화폐 채굴기라고 부르는 이 그래픽 카드가 여러 개 들어간 컴퓨터가 이제 한 대 한 400만 원 가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쫓겨난 이 채굴장이 전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에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산업용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가정에서도 이거 돌리는 바람에 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처럼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갈 때나 이것이 본전이 되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한마디로 전기값도 안 나오고 기계값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 채굴 난이도는 더 어려워져 갈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날고 뛰는 가상화폐 사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굴기에 투자하라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기에 어려우니까 이런데 다단계 사기에 투자를 했다가 얼마 전에는 1,550억인가를 사기쳐서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사기꾼이 잡혀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제 국내에서 지금 실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있는 자기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 계좌로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해서 그걸로 통해서 내가 돈을 넣고 그걸로 통해서 돈을 빼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면서 기존에 하던 큰 손들은 이미 각종 상품권과 비슷한 행태를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그건 다수의 개미들은 이제는 가상화폐 세계자 발급이 봉쇄가 됐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가상화폐에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금융당국에 정부에 노출되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불법 수익을 현실화하고요. 앞으로 가상화폐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세금도 매기려고 할 건데 여기에 노출된 개미 개인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지금 은행의 업무에도 엄청난 혼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외국어로 이제 눈을 돌리니까 가상화폐 환치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사기 사건도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핵미사일 때문에 경제 봉쇄에 걸려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북한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기들이 해먹기 좋은 거다 해서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을 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동원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 이 북한이 탈취해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한국의 거래소에서 환전을 할까봐 미국이 지금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이렇게 압박에 들어오고 각종 자료를 한국 측의 은행이나 금융당국에 내놔라고 지금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 가상화폐는 끝났어요. 미련 더 가지지 말고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워낙 피해가 큰 분들이야 그 전문분들이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미련을 버리고 탈출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 털어라 했을 때 털었으면 1,500만 원쯤 할 때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800만 원도 지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탈출하지 않으면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가상화폐는요, 희대의 사기입니다.